안녕하세요. 최대수 교수입니다. 이번 주부터 오픈소스 관련된 툴 중에 하나인 싱커캐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3주에서 4주 정도 배워볼 예정입니다. 싱커캐드를 통해서는 그 오픈소스 하드웨어 중에 하나인 아두이노에 대해서 기초부터 어느 정도까지의 제품화까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코딩을 한번 다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희는 이제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초보적인 것만 할 예정이고, 싱커캐드는 이 아두이노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제품군 중에 우노에 관련된 애를 회로 구성부터 뭐 조립하고 거기 이제 코딩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이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뤄볼 수 있는 종합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커캐드는 따로 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는 게 없고, 그 웹 기반으로 웹 기반에서 이제 그 코딩하고 테스트까지 이제 시뮬레이션까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죠. 대신 뭐 이게 어디서든 웹 기반이다 보니까 어디서든 할 수는 있는데, 단지 이제 인터넷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제 주요하고, 싱커캐드는 굉장히 좋은 점이 일반 그 전문가들만 하는 테스트 코딩 뿐만 아니라 초보자들도 쓸 수 있는 블록 코딩을 같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그 초기 오픈소스를 다뤄보는 초기 이용자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 싱커캐드가 있기 전에는 아두이노 관련된 플랫폼을 한번 해보려면 무조건 하드웨어를 돈 주고 사가지고 직접 해봤어야 되는데, 이 오토캐드사에서 이 사이트를 지원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그냥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코딩이라던가 뭐 이런 오픈소스 툴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번 접해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싱커캐드는 전 시간에 이제 미리 회원가입을 다 했기 때문에 본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싱커캐드가 무엇인지 한번 더 다뤄보고, 싱커캐드를 통해서 아두이노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아두이노를 갖고 오픈소스 플랫폼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며, 향후에 저희가 창업이나 제품 설계를 하는 곳에 어떻게 도입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이게 어떤 툴이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이다 이런 걸 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아두이노 플랫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면 사전에 알아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좀 했듯이 뭐 전자나 전기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디지털 신호나 아날로그 신호, 아니면 뭐 블록 코딩이나 테스트 코딩,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뭐 어떤 걸 설명하는지 이런 사전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설명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은 크게 5가지, 아니 6가지 정도만 알아볼 예정이고요.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수업이 진행이 된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더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아두이노 플랫폼 자체가 깊숙이 들어가면 전공자들 못지않은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는 제품 설계 하는 게 목표지 이 전공을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하고 습득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두이노 플랫폼이 어찌됐든 하드웨어 관련되고 전공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대놓고 뭐 중간부터 얘기 설명을 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전적인 내용을 조금 대여섯 가지 정도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이걸 설명했다고 해서 뭐 뒷부분이 다 그냥 이해가 되는 건 아니고, 뭐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아두이노 플랫폼은 이제 저희가 코딩이나 알고리즘, 뭐 제어에 대한 개념 정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배워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깊숙이 배우지 않을 거고 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두이노 이제 우노의 기본적인 구조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향후에 이제 저희가 아두이노 플랫폼 갖고 어떤 테스트를 하려면 이런 브레드보드라는 내용의 용어라든가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저희 뭐 기본적인 이제 뭐 전자전기의 흐름 정도, 전원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동작이 되고, 거기에 달린 이제 기본적인 뭐 RLC가 있는데 RLC 중에 하나의 이제 저항이 무엇인지 뭐 이런 정도 수준하고, 이제 신호에는 이제 크게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그 차이, 뭐 이게 무엇을 설명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블록 코딩 혹은 텍스트 코딩까지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어려운 코딩이 아니고 결국은 C 언어하고 블록 코딩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는 내용이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배웠을 때 이게 꼭 필요한 구성 요소, 뭐 이 정도 수준이 무엇이 있는지 꼭 이것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두이노 우노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도 조금 한번 보긴 봤죠. 네. 아두이노 우노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잠시만요, 그리기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아두이노 우노, 그죠? 아두이노라는 브랜드의 우노라고 해서 첫 번째라는 뜻의 이런 아두이노 플랫폼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두이노 플랫폼을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런 제품군들을 공부하는 거고, 인간으로 치면은 그 사람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우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습득할 때, 그죠? 책에 있는 내용을 보듯이 이 기계도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떤 습득을 할 때 그 C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블록 코딩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 자발적으로 습득을 하지만, 이 친구는 어떤 툴에 의해서, 좌측에 보시면 이제 USB라는 이런 인터페이스 해주는 툴에 의해서 다운로드라는 이런 행위로 해가지고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 얘가 있겠죠. 얘 안에다가 내용을 집어넣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아두이노 하드웨어를 조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두이노를 제어하고 결국 아두이노가 아니라 그 어떤 제어나 플랫폼 제어를 보시면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출력, 아날로그 입력,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 그래서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이 전용 핀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정을 그러니까 이렇게 플랫폼화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하고 이제 컴퓨터하고 어떤 통신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이런 핵심, 지금 아두이노의 핵심 칩이죠. 칩한테 이제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때 PC 쪽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이 안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쌓이게 되고, 전원이 인가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어떤 행위, 우리가 짠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을 하나 개발을 하려면 전공자가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전공 기술을 습득하고 이수한 다음에, 흔히 뭐 그렇게 이수를 해도 결국은 제품화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C 언어나 이제 그 기본적인 개발 언어 정도를 습득했을 뿐이었지, 졸업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제품화 단계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아두이노 같은 오픈소스 플랫폼이 나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C나 이런 기술 언어들은 배우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반면 산출물 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2년 배우고 산출물 나오는데 뭐 한 반년 정도 걸렸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배우는데도 짧고 산출물도 불과 수주 정도에서 이제 나오는 상황이라 거의 뭐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메이커랑 다이문화에 발맞춰서 비전공자들이 참 이 부분을 갖고 활용하기가 너무 좋아진 상황이고, 결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베이스에 깔리는 상황이 되고 그 위에 쌓아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는 뭐 일명 빵빵이라도 또 불리는데요. 전공자들이면 무조건 한 번씩은 거쳐가는 그런, 이제 한 번씩은 봤던 그런 제품이기도 하죠. 브레드보드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무뗀납 장치입니다. 그래서 옛날 PCB 같은 경우는 댐에 의해서 사전에 모든 게 이제 그러니까 납땜을 통해서 어떤 전기적 신호가 오고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테스트 하는데 너무 문제점도 많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간단하게 이런 브레드보드에서 이렇게 사전에 연결되어 있는 규격에 의해서 여기다가 이제 전선을 이렇게 꽂는 거죠. 꽂아서 하나를 꽂음으로 인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전선의 확장성을 갖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제 일례로 이렇게 사거리를 보면, 저희가 이제 사거리에서 진입을 하면 자동차가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이렇게 여러 갈래길로 자동차가 진입을 할 수 있듯이, 이런 전기도 한 선을 이렇게 꽂고 나면 갈래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이렇게 한 선을 여기다 꽂으면 얘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도 꽂을 수 있고 이쪽으로도 꽂을 수 있고 이쪽으로 꽂을 수 있고 이쪽으로 꽂을 수 있고 이렇게 확장성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뭐 무한정 꽂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이만치 나머지 부분만 이제 확장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뭐 규칙은 이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 B 파트하고 C 파트는 여기 이렇게 5핀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B하고 C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점퍼를 날려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전원 쪽에서 이쪽 시그널 쪽으로 이렇게 뭔가 연결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점퍼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여기에 쓰는 전선은 점퍼 와이어라고 부르고요. 그건 향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로 보시면 이렇게 소자를 이렇게 꽂으면 이게 쇼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꽂게 되면 이렇게 이 줄과 이 줄에 이렇게 다른 줄에다 꽂아야 된다는 걸 그렇게 꽂으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브레드보드는 예전 같으면 순수하게 교육용으로만 치부가 됐는데, 요즘은 메이커라든가 이런 오픈소스 관련된 플랫폼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도 간단한 부분들은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자회로 구성에서 전원에 의한 동작. 뭐 좀 말은 좀 거창하긴 한데 어찌됐든 어떻게 지금 전기의 흐름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조금 설명을 부가적으로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알아야 되는 건 전류라는 단어하고 전압이라는 단어죠. 결국은 뭐 물로 비유를 하자면 여기 이렇게 흐르는 거는 이 전류라고 보시면 되고 이 흐르는 물의 양을 좀 이렇게 세게 흐르거나 많게 흐르기 위해서 높이차를 두는, 그죠? 아무래도 폭포로 치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물이 흐르는 게 수압도 세고 물 양도 많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높이를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뭐 5V라든가 뭐 12V라든가 뭐 24V 뭐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는데 가정용은 뭐 220V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듣게 되는데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네, 뭔가 흘리기가 편하겠죠. 네,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전류를 이렇게 흘리는데 이 물이 한없이 이렇게 확 흘러버린다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약간의 방해물, 뭐 일종의 요즘 보시면 이제 수해 지역 보시면 이게 댐, 예, 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전류가 흐를 때 너무 이게 위험하게 흐르지 않게 약간 막는 용도. 그래서 저항이라는 것은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네,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방해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거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빛을 밝히는 LED에 이제 저항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예, 여기에 쓰는 저항의 용도는 이렇게 방해물의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방해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빛의 이제 밝기를 조절한다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저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여기 색깔 띠가 있는데 색깔 띠별로 이렇게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내가 외워야 되느냐? 예, 그거는 이제 전공자들이나 외우는 거고, 그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저항띠 읽어주는 사이트 이런 데 해서 색깔을 뭐다 그러면 몇 K 라고 이제 아니면 몇, 그래서 저희가 이제 LED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335ohm인데 330 이렇게 옴, 그래서 저항의 단위는 옴이다. 옴. 기호는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뭐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거나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신호는 크게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신호들은 뭐 디지털 신호의 조합이라든가 아날로그 신호의 조합이 뭐 두 개를 짬뽕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지 크게 뭐 이렇게 다른 시그널이 그럼 뭐 물론 이름은 다르게 불리겠죠. 하지만 그 원천은 거의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신호는 뭐 이렇게 뭐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시그널이 이제 양분화돼서 0이냐 1이냐 뭐 로우냐 하이냐 뭐 0V냐 그라운드냐 5V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원 분법으로 이렇게 나오는 신호를 디지털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 아날로그는 어떠한 범위의 범주를 가진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과 뭐 1 사이에 어떤 뭐 리니어적인 시그널이 더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뭐 저희가 전압을 0V 뭐 다 로우다 100V 꽉 찼다 이거를 로우냐 하이냐로 보는 건 디지털 신호고, 뭐 0값이냐 127 값이냐 255 값이냐 해서 단계의 값을 보는 건 아날로그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싱크대들을 실습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이제 집에 불을 들어와서 이제 불을 켤 때 꺼고 켜고 꺼고 켜고 하는 거죠. 뭐 중간에 뭐 없죠? 뭐 어설프게 켜고 어설프게 끄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끄고 내가 만약에 전등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등불이 켜졌으면 좋겠다, 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어를 하는 거는 디지털 신호에 의한 제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뭔가 다이얼을 갖고 뭐 라디오처럼, 그죠? 얘는 뭐 켜고 꺼고도 있겠지만 소리 볼륨 뭐 한 10% 정도 볼륨, 20% 정도 볼륨, 25% 정도 볼륨, 26% 볼륨, 80% 볼륨, 이렇게 리니어하게 볼륨이 왔다 갔다 하는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의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블록 코딩하고 텍스트 코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 코딩은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이런 블록들을 이제 이렇게 쌓거나 아니면 이렇게 결합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블록들을 이미 정의된, 그죠? 코드화된 블록들을 쌓거나 결합하는 행위를 통해서 코딩하는 작업을 이제 블록 코딩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텍스트 코딩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자들이 짜는 것처럼 이렇게 글로 뭐 C 언어나 C++, 뭐 자바, 파이썬 뭐 이런 거 다 텍스트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 코딩으로 돼 있는 테스트로 이제 어떤 코딩을 하는 걸 텍스트 코딩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코딩이라는 코드를 하는 부분은 결국은 0과 1이라는 기계어에 가깝게 짜면 짤수록 기계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가 있고, 그죠? 인간이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중국인이고 한국인이면, 그죠? 내가 중국어를 더 배울 거냐, 아니면 뭐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든 버틸 거냐, 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는 딱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는. 그래서 뒤를 가면 갈수록 어셈블 언어랑 뭐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거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블록은 뭐 이쪽 정도가 이제 블록 코딩이겠네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뭔가 수정이나 이런 뭔가 변형, 좀 더 디테일한 부분,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약해지는 거고, 기계어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다양성이나 전문성, 뭐 활용도, 이런 부분들이 더 세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공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예 안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블록 코딩과 텍스트 코딩의 기초 정도만 잘 섞어서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 두 개를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 제품 설계하는데 이 페이지가 전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 코딩하고 텍스트 코딩을 통해서, 그래서 최근에 나온 오픈소스 기초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이런 블록 코딩을 지원하다 보니까 블록 코딩을 어떻게 짜는 부분, 결국은 이제 알고리즘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알고리즘적인 부분하고 코딩을 쉽게 해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거의 다 돼 있다 보니까 블록 코딩 하나만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도 웬만한 오픈소스를 좀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변형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 회로 구성 시 꼭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뭔가 구성을 하고, 그죠? 하드웨어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오픈소스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뭔가 구성을 하고, 뭔가 이제 동작이라는 애를 시키려면, 그죠?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필수 요소는 뭔가 부품이 있어야 되겠죠. 이 부품이 있어야 어떠한 제품이 이제
기능을 하겠죠. 예. 기능에 맞춰서 이제 부품을 선정해서 뭔가 이제 구성을 했을 거고, 그 부품과 부품 사이, 그죠? 내가 만약에 이 아두이노 컨트롤러 뭐 초음파 거리 센서를 연결하겠다. 당연히 뭔가 전선이 있어야 되겠죠. 전선이 있어야 되는데, 핀 수는 한 핀 한 핀 정해져 있는데 꽂아야 될 건 많다. 그러면 하나에서 이렇게 분기가 안 되겠죠. 브릿지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또 댐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 보니 브레드보드를 활용해서 확장성 있게 선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브레드보드는 이렇게 생겼고, 전 시간에 얘기한 점퍼와이어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핀이 있어서 이쪽도 꽂고 반대쪽도 꽂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선이 있고, 이 두 개가 아무리 잘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전원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동작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전원, 다양한 전원이 있는데,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여기 USB, PC에서 있는 PC와 연결하는 USB 전원이 메인 전원이고, 그거 외에 별도로 외부 전원, 배터리들, 좀 뭐 다양한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를 공급해서 선 이제 뭐 개발이 끝나고 나면, 개발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그죠?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전원 프리로, 전원 프리는 아니죠. 코드 프리로, 코드리스로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 세 가지 부품, 전선, 공급 전원, 이 꼭 필요한 요소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어디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 뭘 갖고 해야 이 끝이 보이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퀘스천을 느끼고 계셨었는데, 꼭 필요한 요소는 이 세 개라고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로써 아두이노 하드웨어 플랫폼을 좀 배우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한 이제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 부분은 원래 이제 전공자들이면 당연히 이제 배우는 사전 지식들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비전공자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용어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고 숙지가 돼 있어야만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될 부분들의 좀 이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게 있고 이후에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이래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이해 위주의 차원으로 좀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영상이 좀 말이 좀 끊기고 있는데, 이게 제가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말이 중간중간 이게 조금 늘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 부탁 좀 드리고요. 점점 영상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아두이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고, 원래는 C 언어를 조금 더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다루면 이 학기가 끝날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패스를 좀 하고 실습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내용에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 어차피 뭐 이걸 갖고 전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간단한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시제품을 이제 빠르게 만들어 보는 그쪽에 이제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시제품을 빠르게 만드는 쪽으로, 거기에 모든 걸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